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MOU의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건 MOU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MOU의 워딩 중에 이제 국내 이제 기관 투자자 및 그리고 산업계가 인더스트리얼 파트너가 여기에 글로벌 AI 파트너십에 참여하는 걸 열어놓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가장 이제 최상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어떤 큰 폭발적인 수요는 하나는 산업계에서 일어나게 될 거고요. 다른 하나는 뭐 의료든 금융이든 아니면 교육이든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이 AI 기반으로 굉장히 빠르게 전환이 돼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AI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챗GPT 같은 모델들이잖아요. 그 부분을 넘어서 각 이제 사회 영역 안에서 AI 활용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그 부분은 생각해 보시면 뭐 짐작하시겠지만 굉장히 사회 안보의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뭐 몇 개의 민간 기업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 국가의 사회 안보 영역을 다 이제 이게 연결할 수 있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고, 그랬을 때 한국이 가진 AI 기본 사회라는 전망이나 혹은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라는 전략안은 그런 여러 가지 급격한 사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산업 동력들, 그리고 AI 기반 공공 시스템을 한국과 그런 이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파이낸싱하고 이제 서비스를 한다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플랜 같지만 사실상 이런 식의 전환은 저희가 보기에는 다음 3년에서 5년에 원형들이 만들어지고 다음 10년 안에 어느 정도 완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블랙락이나 GIP 같은 이제 AI와 재생에너지의 굉장한 시장 분석과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한국이라는 국가와 함께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거는 저는 이제 이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게 아닌 굉장히 큰 이제 상호 간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 뒤에 분이 먼저 손 드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코레일드 손정 기자입니다. 이제 오늘 이 규모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서 하이퍼스케일이라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이제 여쭤보는 건데, 하이퍼스케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많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 주신 거는 국내 수요를 충족한 다음 그 다음에 아태 지역의 수요를 충족한다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데 그 하이퍼스케일이면 그게 좀 저희가 그 규모를 좀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하이퍼스케일 규모의 그런 데이터 센터를 우리나라에서 유치하게 좀 조건이 좀 어느 정도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넓은 평지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부지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냉각 시설 바로 옆에 있어야 된다라든가, 그리고 게다가 우리 전 세계적으로 좀 GPU 공급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언제까지 딱 짓겠다라고 하더라도 좀 이 제약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이퍼스케일 어느 정도 큰 크기의 하이퍼스케일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게 두 가지로 같이 여쭙겠습니다. 네, 그 하이퍼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공식처럼 GPU 몇십만 장 이상 혹은 뭐 전력량 얼마 이상 이렇게 숫자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뭐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굉장히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국내 수요를 넘는 수준에서의 많은 AI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이라는 약간 정성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에 과연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은 MOU 단에서 그런 논의를 한다기보다는 이걸 실제로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규제라든가 혹은 필요한 어떤 구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송전, 배전에, 그다음에 용수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가면 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울산 같은 경우에 아마존 AWS가 100메가와트부터 시작해서 2기가와트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로드맵을 만들어 가면서 실현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개만 딱 더 받을게요. 시간 관계상. 네.
누가 먼저 주셨죠? 들고 계신 분 세 분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뒤에서 두 번째 줄에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타임즈의 박지원 기자인데요. 저는 블랙록이 이 AI 관련한 글로벌 투자에서 한국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어떤 그림에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예를 들어 최근에 블랙록이 영국에도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5억 파운드 이상 이렇게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런 블랙록에게 있어서 가장 큰 AI 협력의 파트너는 아태 지역에서 한국이고 뭐 유럽에서는 영국인지 이런 좀 글로벌한 스케일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양자과학의 회라고 하면서 양자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IBM이랑 할 거라고 하는데 사실 미래를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가 AI랑 양자과학인데 저희가 양자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그쪽에서 우리나라의 뭐 비전이나 AI 수석님 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블랙락에서 이제 생각하는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그 말씀이신 거죠? 아시아 지역에서 왜 한국인가? 네. 영국 컨티넨트별로 네. 별로 네. 이렇게 있는 블랙락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월가의 대표적인 이게 자산운용사고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냉정한 시장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AI와 재생에너지 전환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래 수요를 굉장히 철저하게 읽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지점들 그쪽에서 이제 어떤 마음으로 저희랑 했는지를 제가 어떻게 대신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닌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하나는 굉장히 큰 수요가 만들어져 있고,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굉장히 큰 수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 나라랑 골고루 어떻게 보면 전략적 파트너십을 AI 분야에 만드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 그리고 아니면 이제 그 여러 지역 안에서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룹들, 그리고 다른 공공 파트너, 다른 국가들을 네트워크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 이런 로드맵을 구성하는 게 더 나은 포트폴리오일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 쪽이 훨씬 더 나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블랙락 같은 회사와 이제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과정은 아까 FI라고 했잖아요.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는 저희가 가진 포트폴리오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는 저희가 가진 여러 AI 관련된 로드맵이나 포트폴리오, 특히 이제 내수 시장을 넘어서 이제 글로벌,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저희가 가진 포트폴리오가 한쪽에 고려가 됐을 것 같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 굉장히 과감한 리더십을 가지고 AI 분야와 재생에너지 이 두 분야, AI 데이터 센터의 하나의 큰 패키지가 되는 이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국가 단위에서 가장 주요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외부의 투자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한국에 가진 이런 역량들과 정부의 의지,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여러 기술 그룹들이 굉장히 좋은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레리 핑크 회장의 얘기에 왜 아시아의 AI 수도로 만드는데 글로벌 자본을 다 연결해서 하겠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무게감 있고 전략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쪽에 지원을 하거나 한쪽이 또 다른 쪽에 뭔가 열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고 일종의 지금 AI 전환은 글로벌하게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런 공생 관계에 있는 여러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시적절하고 전략적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네, 질문 주셨던 양자 관련해서 말씀대로 양자가 굉장히 아주 이른 미래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미래의 굉장히 핵심 기술이 될 것은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양자 컴퓨팅을 통해서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재는 약간 R&D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우리와 비슷한 어떤 국가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좀 아직은 열악한 편인 것 같습니다. 몇몇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서도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IBM 양자
연구센터 방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IBM과 한국이 어떻게 양자 부분에서 협력을 통해서 한국의 양자 분야의 역량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 과정에서 공동 연구 개발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마 내일 미팅 이후에 과기정통부 통해서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맞죠? 네. 아까 네네. 네, 머니투데이. 예, 머니투데이 이영학 기자입니다. 그 AI도 중요하고,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님과 레리 핑크 회장 만남으로 그 자체로 자본시장에 관심이 엄청 높은데, 그 대통령 취임하시고 코스피 연일 또 경신하고 있고, 코스피는 한국 증시 전체에 대한 특별한 대안과 메시지는 좀 없었는지, 블랙록이 들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혹시 밝힐 수 있는 수준까지 혹시 공개하세요? 저희 아까 밝힐 수 있는 수준 브리핑에 넣어놨지 않았나요? 거기 한국 증시에 대한 언급. 한국 증시는 그냥 실제로 증시 관련된 얘기는 거의 없었고요. 그냥 최고 기록을 갱신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드리고 빠르게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의 멘트였고, 나머지는 오늘 전반적인 인공지능과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이런 쪽의 대화가 지속됐습니다. 브리핑 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넣어놨거든요. 나중에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분, 네, 질문 받겠습니다. SBS, 네. 예, SS 강민우입니다. 꼭 확인차 여쭙는 건데, 그러니까 MOU 체결 말씀하시면서 이제 과기부가 이제 체결을 지금 하는 거 주무 부처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이 대통령과 레리 핑크 회장이 만나서 거기서 둘이서 사인하신 게 아니라 그쪽 관계자와 과기부 관계자가 MOU를 사인하게 된 건가요? 네, MOU라고 하는 건 원래 기관 대 기관의 서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랙락과 GIP를 대표해서 레리 핑크 회장이 서명을 했고요. 거기는 기관이죠. 투자 운용사니까요. 그리고 우리 측에서의 기관은 대한민국 정부라기보다는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대표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기관의 대표자인 과기정통부 장관, 그리고 레리 핑크 회장, 이렇게 서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양쪽에 이제 기관의 대표가 있고 대통령께서 가운데 배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대통령은 기업들과 바로 이렇게 MOU를 맺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배석한 상태에서 이제 인도스를 하고 양쪽에서 대표적인 기관의 리더십이 MOU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은 없으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